으로서 복습한다면 문장을 쭉 가볼 때 의문한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를 물어본 거다. 그리고 가산세에서 조심하실 것은 가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로 되고,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보니까 고지 이 말이 있으면 가상금을 물어본 거다. 가상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반적 가상금은 체납조세 3%로 되고요. 그리고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무신고 이 말 나왔으면, 즉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여기에서는 무신고 가산세라고 생각하시면서 끝에서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그리고 적게 신고 이 말 나왔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하면서 끝에 가셔가지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 이 말 나왔으면 부정 무신고 가산세다 하면서 끝에서는 40%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납부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고지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나왔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서 미납세 곱하기 1 곱하기 10만 분의 25의 이자율을 곱한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방금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가상금 갑니다. 중가상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37페이지에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서 소타이틀인 니은, 기억 니은 중가상금 나오죠. 예습은 안 읽었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 드릴게요.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된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0.75%에 상당하는 가상금을 일반 가상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그리고 그 밑에서 60개월은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 고지서의 납부 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였다고 해보죠. 이랬을 때 이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이 8월 달에 납부한다. 8월 달에 납부한다면 고지된 납부 기한이 경과됐죠. 그러면서 붙는 것은 가산금 붙습니다. 가상금에 대해서 3%가 붙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이 8월 달에 납부하지 않고 9월 달에 납부했을 때 이 사람도 3%의 가상금이 가산된다. 이렇게 나온다면 8월 달 납부한 사람과 9월 달 납부한 사람의 형평성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아마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무골증자의 중가상금이에요. 이제 볼 때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하여 1월 경과했죠. 1월 경과했으니까 가상금의 무골증자 중가상금을 가산한다. 이게 나온 겁니다. 이 무골증자 중가상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0.75%가 가산돼요. 또 다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10월 달에 납부해요. 10월 달에 납부했을 때 9월 달 납부한 사람과 똑같게 가상금 플러스 중가상금으로서 가산된다.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온 거죠.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나오죠. 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납부기한 경과하여 1월 경과할 때마다 하나씩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상금 플러스 중가상금 플러스 중가상금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하나씩 계속 붙어요. 이렇게 때 여기서 죽을 때까지 붙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부가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징수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권에 대한 내용 알려준다는 거죠. 고지했으니까 고지서 발부됨으로써
부가권 행사했어요. 이 남은 권리는요, 징수권 남았어요. 징수권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 발부된 후에 있는 것이 징수권이에요. 고지서 발부하여 납부기 한 경과한 다음 날, 납부기 한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징수권이 발동되는데, 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은 소멸시효합니다. 소멸시효는 국세든 지방세든 일반적 경우로서 공이 5년 됩니다. 일반적 경우로서 5년간 징수하는 얘기죠. 5년간 징수하게 했으니까 1년은요 12개월 곱하기 5 하면은 60개월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죠. 60개월 숫자가 이렇게 나왔던 원인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60개월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60개월 초과할 수가 없다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시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B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금액이 적었을 경우는 중가상금만큼은 가산시키지 않겠다라는 이로써 제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국세가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제외, 지방세에서는 30만 원 미만이었으면 중가상금 제외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거의 100만 원 미만, 30만 원 미만 이 숫자는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그 숫자에다가 포인트를 잡지 마세요. 자, 여기에서 그 내용 가지고 해석이 두 가지로 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데, 자, 먼저 볼 때 국세에서 100만 원 미만이면은 중가상금은 제외 나오죠. 자, 여기에서 볼 때 이 국세에 속한 세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이 있는 세금액을 합쳐서 100만 원 미만일 때 중가상금은 제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각 세금마다 100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중가상금은 제외다. 이 두 방법 중에서 하나가 해석이 맞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을 때 어느 걸 배웠냐면 독립세 배웠죠. 독립세는 다른 세금과 합쳐진 거다, 따로따로다. 따로따로. 우리나라 대부분 세금은 독립세예요. 독립세니까 뭐가 먼저일까요? 각이 맞아요. 각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셨는데 각이라고 안 적어졌죠? 안 적어졌으니까 거기에다가 적으세요. 맨 끝에다가 적으세요. 뭐라 적냐면 세목별 판단 이렇게 적으세요. 세금마다 판단해서 국세였다면 100만 원 미만이었을 때 중가상금 제외. 독립세니까 이 말 나와야겠죠. 세목별 판단 되겠습니까? 한 고지서에 두 개의 세금이 기록됐다 하더라도 세목별 판단, 각 세금마다 100만 원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세목별 판단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안 적어도 되겠네요. 거기 적어졌네요. 자, 여기에서 동그라미 B번에서 끝에 나오죠. 끝에 세목별 판단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네요. 그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 그림을 보니까 이 그림에서 납세무 소멸사유 3개가 나옵니다. 소멸사유로 가겠습니다. 소멸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서 보니까 납부했으면 납세무는 어때요? 소멸되죠. 소멸되고, 그리고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운도 좋게 제척 기간 동안 안 들켰어요. 그럼 어떨까요? 납세무는 소멸된다. 이거 되죠? 또 운도 나쁘게 들켰어요. 들켜서 고지서 나갔는데 고지서의 납부기 한 다음 날로부터 국가가, 지자체가 5년 동안 징수하지 못했어요. 어떨까요? 소멸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물론 민법 내용을 여기다 대입시키면은 특수경우가 있어요. 특수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그건 민법에다 대입시키고요. 세법은 일반적 경우만 아시면 돼요. 민법에서 대입시키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중단사유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것은 민법으로 하시면 돼요. 세법 놔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개 할 수 있죠. 그 소멸사유에 대한 있어 적어진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오냐면 정리해서 47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밑에는 숫자가 47이라고 적어진 곳 거기 보시면 네모 2번에서 납세 의무 소멸 나오죠. 또 그 밑에서 1번 소멸 사유 나옵니다. 소멸 사유에 대한 이로서 큰 타이틀만 기억하세요. 그 큰 타이틀의 뜻에 대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납부에다가 밑줄 충당의 뜻이 거기 밑에 적어지는데 뜻은 알 필요 없고 충당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 단어다. 그 단어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뜻까지 말해주라 이렇게 하니까 말해줄게요. 충당이란 말은 메워준다. 그런 것이 충당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뜻으로서 볼 때 돌려줘야 될 환급돼야 될 세액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세금으로 메워져요. 그러면 다른 세금이 납부했던 역할로서 납세의무가 소멸된다는 뜻이 충당입니다. 충당 단어만 아시면 되겠죠. 뜻은 알 필요 없고요. 그리고 뒤에서 3가로 부가의 취소. 자, 이 볼 때 부가란 말은 알려준다로서 거기서 나갔다는 얘기죠. 거기서 나갔던 것을 취소합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취소의 뜻 배웠을 거예요. 취소에 대한 내용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취소하였으면 소급에서 무효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취소. 취소하였음으로써 고지서에 적어진 세금이 무효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납세의무는 소멸되겠죠. 그럼 이 문장의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취소. 취소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4가로 제척기간 만료. 이건 아시겠죠?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에서 소멸시효 완성 5가로에서 옆 페이지니까 오른쪽 페이지에서 5가로 소멸시효 완성 소멸되죠. 이 5개. 이 5개가 소멸사유입니다. 그런데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소멸사유 아닌 것이 있어요. 아닌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보시면 네모 2번 나오죠. 네모 2번에서 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이게 적어졌네요. 다른 교재는요. 저는 이 하찮은 과목이라요. 하찮은 과목이라 격주로서 강의합니다. 격주로서 강의하니까 매 주마다 학원에 몇 개 잡아야 되냐면 10개 잡아야 됩니다. 10개, 11개를 강의해야 돈이 다른 과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서 돈이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격주잖아요. 그럼 한 요일에 학원이 2개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교재에 대한 내용 몇 권으로서 강의하냐면 거의 한 7권, 8권 강의합니다. 그러면서 교재의 특성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는 거기 교재에서 장단점도 아십니다. 여러분 교재에 대한 내용은 납세후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아닌 것이 적어졌나요? 그런데 다른 교재는 안 적어졌습니다. 방금 세목별 판단에 대한 내용도 안 적어진 줄 알고 제가 적으라겠어요. 근데 봤더니 적어져 있네요. 교재 괜찮네요. 자, 이제 거기에서 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나오죠. 거기에서
법전 내용만 기억하세요. 물론 법전 아닌 경우까지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법전 내용 그대로 나와져요. 그 두 개만 기억하세요. 두 개로서 사망, 납세자의 사망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일단 치세요. 그리고 그 옆에 법인의 합병에다가 밑줄. 사망과 합병은 소멸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냐면 결과적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승계예요. 승계되기 때문에 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승계 사유이다라고 적는 게 낫겠죠. 승계 사유이다 적으면 됩니다. 요 두 개만 기억하세요. 왜?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법전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석줄, 넉줄 돼 있는 것을 여기 단어 뽑죠. 단어 뽑아서 말해주잖아요. 쭉 갈 때에 적게 신고 이 말 넣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생각하는 것은 과소신고 가산세다 하면서 끝 가시라겠죠. 끝에서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이렇게 이제 단어를 찝어요. 단어 찝었던 원인이 뭐였냐?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거든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냐 못했냐의 판단은요. 이것만 고쳐요. 출제자가요. 그럼 우리는 역으로 이제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요 단어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라고 법전 내용대로 이렇게 그냥 쭉 밑줄 쳐준 거예요. 그럼 되겠죠? 그럼 요 키단어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해줘요. 설명해줬다가 맨 마지막에 있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요 키단어를 이렇게 유인물로 나눠줘요. 나눠지면 요 키단어에 대한 내용 한 40개 정도만 알면은 문제로서는 13개, 14개가 풀려요. 됐죠? 아닙니까? 요 교재 한 권을 알 겁니까? 요 키단어로 되어 있는 거 한 6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거 알 겁니까? 이게 낫겠죠? 지금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재 펴가면서 같이 듣기 바랍니다. 듣고 그 얘기에서 사망과 합병에 대한 내용 승계니까 소멸서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이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아버님 것까지 들어가냐라고 하신 모양인데요. 아니에요. 승계 받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의 재산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아닙니다. 아버님의 채무에 대한 내용도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아침에 나올 때에 자고 있는 우리 애들 다 깨웁니다. 다 깨워가지고 날마다 한마디 하고 나옵니다. 나 죽은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상속 포기각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하라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어떤 사람은 이제 저 얼굴 보자마자 저 양반 신불자 아니야 라고 이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저 아직까지는 신불자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채무 없어요. 채무 없고 그리고 또 다시 왜 그러냐면 얘들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얘들한테 모를 채무가 저한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내로 꼭 상속 포기가서 제출하라. 3월 단을 계속적으로 말하죠. 그러고 나서 강의 끝나고 밤에 야간에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서울은요 이동거리가 세거든요. 이동거리가 세니까 거기에서 밤에 1시, 2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또 애들 또 자고 있어요. 저걸 또 깨웁니다. 또 깨워가지고 거기 또 한마디 하죠. 너희 엄마 돌아가실 때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두었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안 주면 맞거든.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전부 다 그쪽에 해놨어요. 그랬으니까는 거기 것은 받아가라. 내 건 포기하라. 이런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뭡니까? 사망. 사망에 대한 내용이 소멸이다, 승계다. 승계.
되겠죠? 승계됩니다. 합병도 합쳤죠. 뭘까요? 승계. 승계 사유로서는 두 개. 사망과 합병. A단은 승계 사유다. 그래서 법전에서는 승계 사유로 적어졌어요. 승계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소멸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로서 기억하심으로써 이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재하고 연결될 때에 뒤에서 54페이지에서 납세의무 확장이랄지 보충적 납세의무 나오죠. 이 내용은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버리세요. 버린 게 낫겠죠. 하찮은 과목에다가 시간 투여하지 마세요. 이제 시간 투여할 것은요, 민법과 학개론 쪽이에요. 1차 과목에다가 시간 많이 투여하십시오. 그게 낫겠죠. 1차를 먼저 합격해줘야 2차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1차에서 합격이 안 되잖아요. 그럼 2차에 시험 봤다 하더라도 점수 안 매겨요. 그러니까는 1차를 좀 공부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에서 54페이지에 대한 내용 뭘 써도 되겠죠? 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60페이지에 대한 뉴로서 챕터 3번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나오죠.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는 거의 한 9년 내지 10년마다 한 문제입니다. 9년 내지 10년 사이 간격으로 한 문제예요. 그러면 작년에 여기에 대한 한 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안 나오죠. 그럼 어떨까요? 버리세요. 됐죠? 이로 쭉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66페이지에서 권리의 구제에 대한 서류 송달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똑같게 9년 내지 10년 간격으로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5년 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은요? 안 나오겠죠? 버리십시오. 버리란 말만 나왔으면 좋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75페이지에서 서류 송달 나오죠. 이 내용은 민법 내용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과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찮은 과목 세법이 설명하면은요, 큰 과목한테 엄청나게 맞아. 그러니까 하찮은 과목 설명하지 못합니다. 민법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될 것이고, 뒤로 갑시다. 뒤로 가져서 이제 D페이지에서 90페이지 보시면 챕터 1 해가지고 취득세 나오죠. 이제 각기 세금마다로 갑니다. 세금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취득 형태에 대해서 과세는 취득세로 가줄게요. 취득세 가지는데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게 낫겠죠? 오늘은 좀 첫 시간이라 빨리 끝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